서브 이슈입니다. 결혼으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타는 방법.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부자가 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자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자와 결혼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니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을 하는 것이니 투자와 맞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매뉴얼을 지키며 투자를 하면 됩니다. 매일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코스텔라니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투자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결혼하는 것이 힘든 일일까요? 오늘은 부자와 결혼하는 상승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와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남녀의 본질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류 사회로 가는 3가지, 그리고 상류층으로 이끌어지는 아비투스라는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안 읽어도 이 글과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 계급은 피라미드 구조이고 먹이사슬 구조입니다. 최상위 포식자는 잘생긴 남자입니다.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하위는 30%의 예쁜 여자이고요. 그리고 그 하위는 70%의 보통의 여자이고 나머지 95%는 보통의 남자가 밑바닥을 깔고 있습니다. 보통 예쁜 여자가 최상위를 차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로 남자가 대시하고 여자가 튕기는 구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보통의 남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의 잘생긴 남자가 여자를 독식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잘생긴 남자의 인터넷 썰을 보면 185cm 이상의 큰 키에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를 갖춘 남자의 카톡을 보고 놀랐다는 내용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의 카톡에는 수많은 여자들의 프로필이 있었고 그렇다고 못생긴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생긴 남자는 카톡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70cm이고 평범하게 생긴 자신의 모습과 비교되어 자괴감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수많은 여자에게 대시를 했고 까이기도 많이 까였고 데이트 비용서부터 데이트 동선까지도 일일이 신경 썼는데도 제대로 된 여자 한번 사귀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5%의 남자들은 20대에 30%의 여자들에게 예쁜 여자들에게 대시를 하고 까이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의 비율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일까요? 우선은 남자는 외모 관리를 안 해서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졸업사진을 찍는데 그때는 여자도 화장을 안 했을 때입니다. 그때 보면 남자와 여자의 잘생긴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여자는 다이어트, 화장, 성형, 옷차림 등에 신경을 쓰며 예쁜 여자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나 남자는 관리를 안 하죠. 잘생긴 외모를 갖출 수 있는데도 성형은 물론이고 화장, 다이어트를 안 하고 외모에도 대부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수록 남자와 여자의 잘생긴 비율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남자라면 여자처럼 성형, 다이어트, 옷 등을 잘 입어야 합니다. 요즘에 남자들을 위한 뷰티 유튜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자의 외모 중 키도 무시 못합니다. 여자가 바라는 최소한의 훈남의 키는 180cm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80cm 이상의 남자는 약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키는 175cm 정도 되지만 여자들이 한눈에 반할 만한 키는 180cm 이상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85%의 남자는 일단 키에서 밀리죠. 대한민국 평균 키인 175cm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하의 신장을 가진 50%는 여자에게 남자 취급도 못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디 여자는 그렇습니까? 여자는 키가 커도 작아도 예쁘기만 하면 남자들이 환장을 합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화장, 성형, 다이어트 등으로 예쁜 얼굴과 몸매를 가꾼다면 남자들에게 수시로 대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170cm 이하의 남자들은 남자 취급도 못 받죠. 예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대시를 받는 것은 남녀의 호르몬 차이 때문입니다. 특히나 10대, 20대의 남자들은 거의 동물에 가깝죠. 따라서 예쁜 여자라면 사죽을 못 씁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신중하게 남자들을 고릅니다. 여자들은 왜 남자를 신중하게 고를까요?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지만 인류가 살아온 역사에 비하면 현대의 삶은 아주 짧습니다. 이족 보행을 한 것은 약 700만 년 정도인데요. 그러나 역사가 쓰여지고 문명인으로 산 것은 오래되어봐야 약 7,00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로 본다면 약 30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인류의 99%의 삶은 거의 야만인으로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시시대를 살고 있다고 칩시다. 이때는 결혼과 같은 법도 없고 남녀 사이에 아무런 규율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 어떤 것을 보고 고를까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를 고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임시를 하는 순간 10달 동안 아기를 자신의 뱃속에서 키워야 하고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결혼이라는 법도 없고 남자가 아이를 양육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쯤이면 이미 떠나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는 남자를 신중하게 고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야만의 시대에도 여자가 아이를 낳아도 옆에서 지켜주고 함께 키워줄 능력이고 자상한 남자를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DNA를 갖춘 여자가 지금까지 살아남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자는 한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와 다르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에서처럼 최소한 자신의 유전자를 많이 남기고 가는 것이 남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애인이 옆에 있어도 예쁜 여자만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보는 눈도 여자에 비해 낮습니다. 여자가 보통 수준의 외모이면 남자는 애인이 없을 때 만남을 가집니다. 그래서 10대, 20대의 남자들은 넘쳐 흐르는 호르몬 때문에 여자에게 끊임없이 대시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남이고요. 두 번째는 연애고 세 번째는 결혼입니다. 일단 만나야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해야 당연하지만 결혼을 합니다. 서로에게 끌리지 않는다면 만남 자체가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만날 정도의 매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에 골인합니다. 그래서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는 만남 연애로 가는 길이 평범한 사람보다 쉽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이성을 만나볼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남자와 평범한 여자는 이성을 만남을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애는 고사하고 만남조차 못해본 사람들은 젊은 시절을 대부분 모쏠로 지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쁜 여자라 하더라도 실제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목적은 연애가 목적이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목적은 결혼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연애는 여자가 허락을 해줘야 시작을 하고 결혼은 남자가 허락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연애의 주도권은 여자가 잡고 있지만 결혼의 주도권은 남자가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와의 관계를 연애로 끝내려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더 많은 여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사귀면 결혼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가 나이도 차고 오랫동안 연애만 하면서 결혼을 미루는 남자가 있다면 심정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 아이돌과 여자 아이돌이 있습니다. 남자 팬들은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지만 더 어리고 예쁜 여자 아이돌이 나타나면 갈아탑니다. 그래서 여자 아이돌의 수익은 음원 스트리밍 수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자 아이돌은 돈 되는 행사를 주로 뛰죠. 그러나 여자 팬들은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면 새로운 남자 아이돌이 나와도 갈아타지 않고 한번 좋아한 남자 아이돌과 팬심으로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나 H.O.T, 잭스키스, 빅뱅 등 오래된 남자 아이돌들은 한번 팬층을 형성하면 팬들은 남자 아이돌 그룹과 함께 늙어갑니다. 그래서 여자 팬들은 남자 아이돌을 위해 스트리밍은 물론이고 음반, 굿즈, 콘서트 등 전방위적으로 물량 공세를 펼칩니다. 아마도 여자들은 남자 아이돌을 자신의 남편이자 아이로 생각하고 챙겨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가 결혼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면 양육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이를 가질 정도로 괜찮은 여자가 아니라면 연애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로 남자와 여자의 본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능이 아닌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능력은 곧 돈입니다. 돈이 많은 것 또는 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데도 돈이 많다는 것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의치한약수와 같은 메디컬 전문직이나 삼성, LG 등과 같은 대기업에 들어간 사원을 말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현재 대한민국 의사 비율은 인구 1000명당 2.6명입니다. 의사의 비율은 고작 0.26%입니다. 의사한약수 대학 정원은 6,068명으로 대한민국 수험생이 59만 명으로 나누면 약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의사한약수가 아닌 대기업 종사자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의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2272만 명 중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50만 명으로 비율로 환산하면 약 11%입니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삼성전자, LG 등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으로 포함하면 500인 이상의 사업자를 대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대기업 250만 명 중에서 삼성전자만 따지자면 약 12만 명으로 4.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의사한약수와 같은 메디컬 전문직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전문직 그리고 대기업까지 포함을 해도 약 15%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85%는 대기업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죠. 대기업 이상을 다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볼 때 그 수치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자가 대기업 이상의 스펙을 가지면 갑자기 인기가 많아집니다. 여기서 외모와 능력 두 가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외모의 점수를 100, 능력의 점수를 100으로 놓고 보면 100점만 가지고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와 능력이 모두 뛰어나면 결혼시장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연애와 결혼이 모두 불리합니다. 일단 10대, 20대는 호르몬이 넘쳐나서 남자는 여자에 비해 연애에 있어서 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 0점인데요. 대부분의 남자는 외모가 출중하지 않고 군대를 갔다 와야 하고 10대, 20대는 취준생 신분이니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점수는 0점입니다. 0점인 남자가 자신이 원하는 여자와 연애를 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는 30대가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남자 100점인데요. 외모가 뛰어나지만 능력이 없는 남자, 능력은 있으나 외모가 평범한 남자입니다. 둘 중 외모가 뛰어난 남자와 능력이 있는 남자 중 어떤 남자가 결혼에 유리할까요? 외모가 뛰어난 남자보다 능력이 있는 남자가 자신이 원하는 여자와 결혼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뛰어난 백수는 평범하지만 의사인 남자 중 결혼을 한다면 여자는 대부분 후자인 평범하지만 의사인 남자를 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외모가 뛰어난 백수는 연애는 하기 쉽겠죠. 평범한 남자가 갑자기 결혼에 불루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문직은 물론이고 대기업 등 선망받는 집단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자신은 외모가 평범했지만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잘생긴 외모 안 부러운 인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면 끊임없이 주말마다 소개팅이 들어옵니다. 다만 이런 남자는 여자의 외모만 보고 결혼했을 경우 퐁퐁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퐁퐁남은 결혼 생활에서 경제권을 아내에게 빼앗기고 맞벌이, 가사노동, 육아 등 많은 부담을 지는 남자들을 묶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설거지론에서 비롯된 말이죠. 예쁜 외모의 여성은 20대까지 나쁜 남자에게 대이고 30대가 넘어가면서 예전 같지 않은 인기에 현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남성이 아니라 자신이 좋다고 대시하는 남성 중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남성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어도 애를 안 낳거나 애를 낳아도 일과 육아, 가사노동을 남편에게 맡기고 자신은 백화점, 문화센터 등을 다니면서 결혼 생활을 즐기는 여성입니다. 퐁퐁남이 되는 이유는 연애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 많은 여자와 연애 경험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여자의 심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 여성이 자신과 왜 결혼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자신이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했으니 결혼해서도 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경제권은 무조건 여자에게 주면 안 됩니다. 경제권은 경제관념이 뛰어난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사치 않은 사람이 월급 봉투를 관리하면 나중에 뺏을 수도 없는 곤란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해서 당분간은 돈 관리는 돈 버는 사람이 각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 남자 200점인데요. 외모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난 경우입니다. 물론 이런 남자는 상승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남자는 상승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능력이 되니 굳이 돈은 많지 않아도 되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예쁘고 어리며 현명한 여자를 골라 결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오늘의 주제는 부자와 결혼하는 법입니다. 부자는 자신보다 부자이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상승혼입니다. 이와 다르게 동료혼은 경제적 능력이면 경제적 능력, 신분이면 신분, 같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입니다. 상승혼은 평범한 남자가 부자인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평범한 여자가 부자인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호르몬이 제어가 잘 안되기 때문이죠. 마치 드라마의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죠. 반면에 여성은 결혼에 있어서 남성보다 감성이 아닌 이성이 더 우선입니다. 결혼해서 여자의 200점은 기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전제로 얘기한 것입니다. 여자는 35세 이상이 되면 결혼시장에서 점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35세 이상이 되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기 힘들다는 편견 때문입니다. 결혼의 목적 중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큰 이유죠. 따라서 30세가 넘기 전에 결혼을 하는 것이 여자로서 상승혼에 유리합니다.
30세 이상의 결혼 정년기 중 능력 있고 외모 좋은 남성은 어떤 여자를 원할까요? 처음에는 외모를 보다가 외모에 질립니다. 그리고 외모보다는 성격을 보게 되고 결혼할 때는 아예 머리 걱정 때문에 학벌을 봅니다. 그러니 결론을 놓고 보면 능력 있는 남자는 상승혼보다는 동료혼이 흔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손해를 보기 싫기 때문이죠. 30세가 넘어도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나이가 3, 4살쯤 많은 인기 있는 남자는 이미 20대에 예쁘고 어린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20대를 만나지 30대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자신이 예쁜 외모밖에 없다면 어렸을 때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즘 만혼이 유행이라고 30세가 넘을 때까지 연애만 해서는 상승원이 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쁘고 어리다면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예쁠 때 남들 미팅 나갈 때 결혼정보회사에서 등록해서 적극적으로 결혼할 사람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어리고 예쁜 것밖에 없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죠. 결혼이 목적인 여자는 회사를 다닐 때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다녔습니다. 즉 대기업 들어가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정도 다니면서 신랑감을 찾다가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때려치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기업에 들어가서 신랑감을 찾는 것입니다. 그녀는 결혼을 목적으로 회사를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몇백억대 부잣집 아들과 20대에 결혼을 했고 당연히 회사를 때려치웠습니다. 왜 소개를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옮겼을까요? 왜냐하면 나에게 좋은 떡은 남에게도 좋기 때문입니다. 좋은 남자는 결혼 시장에 나오기 전에 어리고 예쁜 여자가 체각이기 때문이죠. 남자도 여자처럼 적극적으로 외모를 꾸며야 50점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살부터 빼고 봅시다. 살 빼는 것이 최고의 성형입니다. 결론입니다. 가끔 상승혼도 있습니다. 예쁜 여자 아나운서가 재벌가와 결혼하는 것이죠. 예쁘고 어리고 머리 좋다고 생각되는 여자가 전략적으로 상승혼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 여자는 이 세상에 상승혼이라는 게임의 법칙을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상승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신이 외모와 능력을 갖춰 동료혼을 하는 것이 대부분 결혼입니다. 이젠 그마저도 잘 안 합니다.